안녕하세요. 디자이너의 에이전시 경험 파트를 강연하게 될 표성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빨리 넘길게요. 네. 강연에 앞서서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광고 브랜드 디자인과 재학생이었고, 졸업 후에 이제 여러 에이전시를 거친 다음에 현재는 발린라이프라는 마케팅 에이전시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첫 실무를 2학년 때 학교 연계 학예 인턴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제일기획이라는 광고 대행사에서 인턴 경험을 한 후에 인스플래닛이라는 UX UI 에이전시를 거쳐서 현재 발린라이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경력이 긴 편이 아니고 주니어 디자이너라서 여러분들께 어떤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보다는 에이전시란 무엇인지, 그리고 에이전시에서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할까,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경험들과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Q&A 등으로 섹션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에이전시란 무엇인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에이전시와 인하우스의 차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참고로 졸업 예정반일 때 이런 거 하나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군 입대가 겹쳤었던 것도 있는데, 제가 어떤 회사를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진로를 정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이런 기본 개념부터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실무에서 디자이너로 취업한다고 하면은 들어가는 회사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인하우스, 두 번째는 에이전시로 나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이 끼어 있을 수도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하우스는 이름 그대로 회사 내에서 디자인팀에 속해서 일하는 것을 말하고요. 에이전시는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행사에 소속되어서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랑 협업하면서 일을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느낌인데, 상위 개념으로 회사가 존재하고 그 안에 디자인팀, 그리고 그 안에서 3D이나 컨텐츠 디자인, 그리고 모션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등 디자인 파트가 있을 거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소속되는 게 인하우스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에이전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에서 디자인 파트의 고도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I 에이전시, UX UI 에이전시 등 이제 디자인 전문 에이전시로 나뉘어서 클라이언트들의 일을 대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특징과 장단점을 정리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정설은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느낌입니다. 인하우스는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부서 간 협업을 하면서 공통의 지향점이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에이전시에 비해서는 하는 일들이 좀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급여라던가 아니면 복지라던가 이런 부분에서요. 근데 에이전시는 여러 프로젝트를 복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비교적 좀 단단한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많이 하고 높은 성장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에이전시가 어떤 곳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전시의 기본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해주는 대행사예요. 그래서 전문업 인력들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라서 마케팅 에이전시랑 디자인 에이전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는 이 중에서 마케팅 에이전시에 속해 있어요. 제가 속해 있는 곳이 디자인 에이전시가 아니고 마케팅 에이전시라서 살짝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 개념은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에이전시가 정말 다양한 직구도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콘텐츠, 모션 그래픽, 브랜딩, UX, UI 등등 셀 수 없이 많아요. 때문에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뭔가 본인이 끌리거나 잘하는 파트가 하나씩 생겼을 건데, 그 부분을 파서 전문 인력이 되는 것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저는 마케팅 에이전시에 속해 있는데,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디자인은 어떤 일을 할까요? 우선 저는 이제 마케터들이 분석하고 전략적이게 기획한 기획물들을 시각적으로 뽑아내는 작업을 해요.
이 과정에서 뭔가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하다 한 것들을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으면서 작업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이런 파트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작업물을 상세히 보여드리자면, 네,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보이는 이런 상세 페이지 디자인들이나 아니면은 광고 소재 디자인, 네, 이건 일본어긴 한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주들의 성과나 감도 개선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의 룩북 촬영이나 어떤 리브랜딩 같은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에이전시 디자인의 핵심 역량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에이전시 디자이너는 인하우스와 다르게 클라이언트와 직접 소통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한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다루기 때문에 일정 관리나 우선순위 설정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제가 약간 느끼는 게 학교 과제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원예술대학교에서 작업해 보셨던 분들은 에이전시의 진행 방식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연한 사고와 표현력인데, 이제 기획자가 계획을 하더라도 저희가 기획 파트에 담당하거나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뽑아낼지를 인지하고 풀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에이전시의 특성이 나오는데 뭔가 본인이 잘할 수 있다거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면은 다 해요. 사실은 뭐 다 시키거든요. 그래서 네, 에이전시는 그래서 뭔가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제가 해요? 약간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만 들었을 때는 빡셀 것만 같고 이럴 거면 인하우스까지 왜 에이전시와 약간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에이전시만의 장점이 네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다양한 경험 이꼴 탄탄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업계 자체가 업계 동향에 매우 민감한 직업이라서 최신 디자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적응하거나 흐름에 탑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면서 업계에서 본인의 자리를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고요. 네 번째는 성취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에이전시는 빠르게 몸값을 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급여가 내 삶의 우선이다 하는 분들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빠르게 몸값 불려서 회사의 성장이랑 성취감을 느끼면서 성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성취감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례 하나 예시로 들자면은, 제가 아까 일본 디자인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이 회사 입사 전에 일본어 한마디도 못했었는데 히라가나도 할 줄 몰랐는데 회사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강연도 마련해주고 하면서 기회를 받은 덕분에 제가 일본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기획자랑 저 두 명이서 브랜드 하나 맡아서 2주 만에 10억의 매출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니어로서 쌓을 수 있는 최고의 포트폴리오 사례라고 생각해서 공유드렸습니다. 뭐 인센티브 덤이고요. 네, 그래서 에이전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구른 덕분에 실무에서도 그걸 알아서 실무에서 에이전시 출신을 우대하는 회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커리어를 쌓는다거나 실력을 형성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에이전시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에이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좋은 에이전시 체크리스트인데, 캡처해 두시거나 사진 찍어 두시고 구직 활동하시거나 입사 전에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네 개 중에서 어느 하나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두 개 정도 어긋난다 싶으면은 그냥 빠르게 입사 포기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첫 번째 포트폴리오가 괜찮은 건데요. 제가 강의 자료 만든다고 뭔가 채용 정보 많이 찾다 보니까 저 인스타 돋보기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인스타에서 많은 채용 정보 얻을 수도 있고 에이전시에서도 인스타 채용을 활발하게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취준 시즌 때 이렇게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을 저처럼 한번 바꿔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거 인스타그램을 클릭하면은 지원하는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선정하는 기준은 이 회사 작업물들이 내 가치관과 맞는가 아니면 비주얼적으로 멋있나를 먼저 체크해 본 다음에, 그 자산들이 결국에는 제가 이 회사에 다니게 되면 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괜찮은지 첫 번째로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좋은 사수가 있는가인데요. 이제 좋은 사수가 있는 게 디자이너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에이전시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진짜 아까 이거 제가 해요?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저를 커버해줄 사수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함께 고민하고 시야를 넓혀줄 사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지원이 있어야 저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급여가 상식적인가, 좀 공격적이긴 한데 비상식적으로 후려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끄러운데 이거 첫 급여예요. 2,400만 원이었는데 이 당시 최저임금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당시에 제가 쌓아서 포트폴리오를 쌓는 게 제 미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의 급여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회사에 다닌 거였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수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점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지만, 급여가 상식적이지 않은 곳은 웬만하면은 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게 급여가 곧 디자이너 대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회사 다니는데 적은 급여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좀 비상식적이다 싶으시면은 입사 전에 도망치세요.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제가 입사했을 때 6명 있었거든요. 그 5평짜리 작은 오피스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40인 사무실에서 36명 직원들이랑 함께하고 있어요.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이제 제가 곧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일하는데 큰 원동력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에이전시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주니어에게 요구하는 역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점 중요한가요? 이거 많이 질문하실 것 같은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 한번 해보자면은, 저는 올해 에이플을 2번 받아봤었는데 취업할 때 안 물어봐요. 근데 학점이 이제 여러분들 평가할 때 성실함을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점을 우선으로 작업을 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이 작업물을 가지고 실력을 향상시켜야지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학점은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점이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잘 쌓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편입 준비하실 때는 꼭 필요해요. 4점 안 넘으면은 편입 못합니다. 인턴이랑 공모전 경험 필요한가요? 네, 완전 필요합니다. 실무 경험이랑 학점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주는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24학점 풀로 채울 때도 공모전은 꼭 나가는 편이었는데, 공모전이 사실 교회 활동으로 제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기회이고, 뭔가 경험해보고 부딪혀보는 경험들이 이게 굳이 상을 안 받더라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제일기획 다닐 때 만들었던 광고들입니다. 네, 다음으로 시니어 디자이너 저희 팀장님과 대표님께 좋은 디자이너, 주니어 디자이너는 어떤 것인가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대표님은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큰 역량은 기대하지 않는다. 주니어에게 큰 역량을 기대하는 회사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태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신입은 뭐든지 다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학생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에이전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디자인적 기본기가 잡혀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였어요.
사실 툴을 어떤 것을 사용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디자인적 기본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작업물들을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곧 문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블럼 솔빙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원예대 출신은 제가 무직 활동을 하면서 개원예대 출신이라는 고 말씀드리면은 팀에 디자인 팀이 속해 있으면은 저희 학교 출신을 굉장히 우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회사도 저 빼고 뭔가 4년제 대학교, 명문대학교 다 다니고 계신데 제 선배님들이 기존에 저희 팀장님이나 대표님들과 작업했을 때 매우 퍼포먼스가 훌륭했다는 점에서 개원예대의 인식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후배님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개원예대 출신이라는 점은 업계에서 굉장히 높게 쳐준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 있으실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정설은 아닌데 제가 취업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이렇게 5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먼저 진로 정하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전문 분야 정하기거든요. 에이전시든 인하우스든 뭔가 전문 분야를 정해야 나중에 시니어 디자이너가 됐을 때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엄청 많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 저희과 졸업하고 기획 쪽으로 빠지는 분들도 봤고 마케터로 빠지는 분들, 사진 쪽으로 빠지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본인의 진로를 정해서 본인이 대체 불가능 인력이 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 만들다 보면은 학교 작업물들로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무조건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인턴 경험 그리고 공모전 틈틈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은 클래스를 듣거나 오픈 카톡에서도 요즘 팀원들 많이 구하는 것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팀작을 해보는 것도 좋고, 인스타그램에서 요즘 기업에서 주니어 클래스 여는 게 있는데 취업 연계형으로 그런 것들도 틈틈이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런 채용 정보들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들이 다 자사안이기 때문에 취준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활성화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랑 취준이 굉장히 긴 싸움이라서 한 1, 2년 잡고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호흡 잃지 않고 실무 경험 틈틈이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사 정하기인데요. 원티드나 사람인, 잡코리아, 잡플래닛 이런 취업 정보 사이트들도 있고, 요즘은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주마다 디자인 채용 공고를 요약해서 이렇게 전달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의 진로와 맞는, 본인의 분야와 맞는 취업 회사들을 하나 정하셔서 그 회사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아까 만들어 두셨던 포트폴리오를 첨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새는 다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공채가 열리면은 이렇게 어떤 주니어에게 그 회사에서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툴을 선호하는지 등등 설명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짧게 끝났는데 Q&A 시간을 20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저 진짜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되니까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면접에서 어떤 걸 물어보나요? 신입사원에게 처음 면접을 여러 군데 봤었는데 일단 저는 면접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스타트업 면접 같은 경우에서는 스타트업은 워낙 성장하는 회사다 보니까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고,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나 아니면은
내가 문제에 닥쳤을 때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직했을 때는 전 회사에서 왜 이직하게 되었는가, 아니면은 뭐 워라밸이나 급여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업계는 졸업하시고 바로 취업 준비하시는 건가요? 저는 군대 다녀와서 2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저는, 혹시 군대 안 간 분들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도 튼튼히 포트폴리오 쌓았던 거라서 거의 전역하고는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 편이에요. 지금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거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저희 회사는 마케팅 에이전시라서 어떤 다양한 광고주들이 있어요. 뷰티 쪽도 있고, 아니면 뭐 기계, 아니면은 정말 다양한 직군들이 있는데 영양제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제품들이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매를 위한 상세 페이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이미지 등을 제작하는 일을, 일단 주요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과에서 배웠던 촬영이나 아니면 리브랜딩 같은 분야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첨언 드리자면은, 주니어 디자이너가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을 잡고 조타대를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에이전시에서는 이런 기회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뭔가 그런 주도적으로 해내는 성향이 있는 분들은 에이전시에 취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처음 입사하실 때 포트폴리오 양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뭔가 버리기 아까운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냥 과감히 버려버리시고 최소 3개만 남겨두시고 그냥 짧게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좀 후회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양 채운다고 뭔가 별로였던 퀄리티의 작업을 넣어버리면은 넘기다가 앞에 작업물들 아무리 잘해도 그 뭔가 이상한 작업물들 하나 껴있으면은 이게 얘 저점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3가지, 최소 3가지 정도로 굵직한 것들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양은 제가 좀 단편적으로 안에 우겨 넣는 것을 좋아해서 포트폴리오의 양 자체는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프로젝트 4개 정도 넣었습니다. 저 졸업할 때 당시랑 전역하시고 나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이해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졸업하시고 군대 가셨다가 취업 전선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졸업하고 군대를 가신.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졸업할 때 당시의 역량이랑 군대에서 준비하고 플러스 알파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했을 때 졸업 당시랑 그 취업 직전에 그 성우님께서의 역량 차이가 어느 정도 났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저는 80%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 호흡을 유지하려고 군대 내에서도 공모전을 많이 나가고 디자인 트렌드를 빠르게 적응해 보려고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작업물들의 또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 트렌드는 워낙 빨리 변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기가 담겨있는 포트폴리오가 하나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트렌드가 지난 포트폴리오는 또 있는데,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면 좋은 게, 졸업하면은 저희 힘들잖아요. 많이 야작도 많이 하고, 그런 힘듦에 대한 역치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그 힘든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뭔가 힘들어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험에서 나온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학교에 다니실 때 커리큘럼이랑 지금이랑 다르겠지만 그때 했던 과제, 그 공모전 외에 과제물 중에서 어떤 거를 포트폴리오에 넣었는지가 궁금해요. 거의 모든 디자인과 학생들이 공감하겠지만 졸업 전시만큼, 졸업 작품만큼 본인이 그 많은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졸업 작품을 넣었습니다. 그 외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원래는 학교 다닐 때 모션 그래픽 수업을 좋아했었고 졸업 전시도 모션 그래픽 쪽으로 했었는데 제가 취업할 때는 UX UI로 진로를 바꿨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웬만하면 다 버리는 상황이 왔었는데 그래서 학교 작업물 중에서는 졸업 작품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모션 그래픽을 했었던 경험들이 UX UI 회사에서 좋은 작용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앱을 클릭했을 때 인터랙션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했던 작업물들을 어떻게 포장할지는 학생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기가 보이는 포트폴리오가 하나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이었어요? 타이포그래피나 그래픽 이거는 좀 말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픽도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타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광고주가 인입되게 되면은 그 광고주들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점들을 기획자가 먼저 파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기획자가 이 부분은 좋은 기능이 담겨 있는데 이 화장품은 미백 기능을 강조해야 되는데 강조가 잘 안 되고 있네 하면은 그 부분을 기획단에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작업물들을 기획물을 작업자에게 넘겨요. 그리고 그 작업자들이 이 미백 기능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를 이제 크리에이티브의 역량으로 풀어내는 작업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비주얼이나 시각적인 문제단의 그 작업물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짧게는 광고 소재, 보이는 것과 같은 광고 소재이고 길게는 이런 상세 페이지 플로우를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브랜드는 브랜드에서 내고 싶은 목소리와 소비자에게 닿는 목소리가 다른 것 같아 하면은 저희 크리에이티브 팀과 기획자가 협력하여서 브랜드의 감도를 재정립하는 리브랜딩 과정을 시작해요. 그래서 기획자 2명, 보통 기획자 2명,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팀 1명, 그리고 저희 촬영팀 1분 이렇게 4명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이 합쳐서 리브랜딩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회사에서 이렇게 조타대를 잡고 일을 하기 쉽지 않은데 저희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목소리를 잘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크리에이티브함을 존중해주는 편이라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며 리브랜딩하는 작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룩북 촬영들도 있는데 룩북 촬영을 저희가 직접 촬영할 수 있는 분이면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도 하는데 보통은 사진사분을 고용해서 촬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비주얼 디렉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주얼 디렉팅은 저희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편성문 디자이너는 아레나리 정확하게 소속이 어떻게 되고 아레나리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저는
네, 저는 지금 회사에서 디자인 팀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크게 브랜드 전략팀, 그리고 일본 브랜드 팀,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팀, 그리고 콘텐츠 팀,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콘텐츠 팀은 저희가 보통 내려서 돋보기나 쇼츠, 릴스 등에 뜨는 그런 쇼폼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제작을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 저희 디자인 팀에서는 콘텐츠 팀보다는 어떤 비주얼을 조금 더 뽑아야 되는, 그리고 좀 더 세밀한 작업이 들어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은 이런 비주얼 광고 소재 제작 등의 업무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자인 팀에는 몇 명 정도 계시는지? 현재 현재 시니어 디자이너 2분,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팀에는 7분 정도 계십니다. 주로 전에는 기획자하고 디자이너가 이렇게 많이 나눠졌었잖아요. 요즘의 상황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요새 많이 들리는 말이 디자이너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사실 AI가 발전하면서 저도 그렇게 느끼긴 하는데, 디자이너가 더 이상 디자인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기획 파트에서 많이 참견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획자들과 소통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획 역량을 지금부터 다져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브랜드의 소구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것을 기획자가 이거 미백 기능 강조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디자이너의 역량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디자이너의 기획 역량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 작업물에서도 미백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서 이런 브라이트닝한 느낌의 비주얼을 뽑아낸다거나, 아니면은 이것은 500N을 더 주면은 사이즈가 1.7배 업이라는 말인데, 이 부분을 기획자가 처음 던져줬을 때 어떤 식으로 던져줬냐면은 그냥 500엔 더 주면은 사이즈 큰 거 하나 더 줘요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이제 디자이너의 역량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디자이너의 기획 역량이 꼭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디자이너도 기획팀의 회의에 많이 참가하고 기획자와 디자이너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의 기획 역량이 조금 더 많이 고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처음 실무에 나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저는 좀 예상외로 툴의 어려움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이제 그러니까 정사원으로 실무에 나가게 된 거는 UX UI 회사였어요. 근데 저는 원래 학교에서도 XD를 사용했었고, 그 전에서도 UX UI 작업을 전부 XD로 했었는데 피그마로 툴이 바뀌게 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수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회사에 갔었다는 점이 저를 조금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요새 현업에서 기획자가 붙어있는 회사면은 피그마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피그마가 애초에 그런 협업 툴에 완전히 능한 툴이기 때문에 피그마는 디자인 툴로 쓰지 않더라도 한 번쯤 공부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미드저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속도로 AI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디자이너의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툴이기 때문에 툴로서는 미드저니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미 다 쓰시겠지만 챗GPT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에이전시에서 일하면 좋은 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뭔가 이런 빠른 호흡에 다양한 광고주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해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랑 비슷하다고 느꼈었는데, 이 말은 곧 이제 탄탄한 에이전시에 가서 몇 년 경력을 쌓으면은 빠르게 개인 사업자를 내고 본인의 브랜드나 본인의 스튜디오를 빨리 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본인의 것을 해보고 싶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에이전시에서 한 2, 3년 정도 열심히 굴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 디자인 레퍼런스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어디서 많이 얻으시는지. 이거는 핀터레스트 많이 쓰고 있고요. 비엔스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독학하는 방법이긴 한데,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기준으로 크리에이티브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핀터레스트에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의 영역을 하나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개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최소 30개는 모아서 아트보드에 짜라락 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본인이 기획을 해서 비주얼을 한번 뽑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레퍼런스를 2개에서 5개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 느낌을 카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30개 정도 깔아보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크리에이티브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기획 능력,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 능력과 그거를 비주얼로 시각화하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 작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광고주분을 만나서 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이거는 네, 일단 제가 손이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가로 1000픽셀 기준으로 보통 8만 정도 나오는데, 세로가 이거는 보통 한 하루면 합니다. 근데 네, 하루면 하고, 근데 제가 빠른 거고 보통은 2, 3일 정도 걸려요. 그리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UI 회사에서는 보통 일한다고 했을 때 최소 2주는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진 회사와, 저희는 마케팅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물을 만들고 빠르게 투입해야 빠르게 성과가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작업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협업에 대해서도 좀 경험이나 네. 협업하는 방법이나 실무에서. 저는 일단은 그 협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는 제가 졸준이를 했었는데, 졸준이에서 기획팀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협업들이 기획자와 디자이너의 협업과 굉장히 일치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이제 협업이라 하면 보통 부서 간 협업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기획팀에서 어느 정도 기획에 가다가 나오면은 디자인팀과 소통을 먼저 열거든요. 이게 원래 일반적인 프로세스고, 좀 급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기획단부터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애초에 광고주가 인입될 때부터
기획팀과 디자인팀 둘 다 불러서 크리에이티브한 기획을 하기 위해서 둘이 머리를 맞대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2학년 1학기에 팀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팀플이 뭐 빌런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고 힘들었던 경험 물론 많겠지만은 그런 협업 하나하나 해보는 경험들이 진짜 정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랄까요? 진로 관련해서 혹시 개인적으로는 어떤 계획입니까? 아니면 또 자기 관리나 자기의 어떤 역량에 대한 미래를 위한 준비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은 회사가 굉장히 바빠도 저는 자기 개발은 꼭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드저니에 대한 공부를 지금은 미드저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많이들 들으셨겠지만은 직군 자체가 수명이 긴 직업은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면은 뭔가 트렌드에 뒤처져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좀 수명이 짧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명 짧은 곳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본인의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디자이너로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브랜딩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브랜딩 하나하나가 큰 프로젝트고 이런 경험들 하나하나가 쌓이면은 제가 나중에 스튜디오를 차리거나 아니면은 시니어 디자이너가 됐을 때 이런 경험 한두 개 있는 것들이 큰 자산으로 적용할 것 같아서 뭔가 큰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싶을 때는 그냥 일단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게 진짜 큰 경험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니어 때는 실수하고 못해도 뭐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 부딪혀보고 안 되면은 실패하는 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도전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참가하신 분들 중에 1학년 분들 계신가요? 네, 1학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학년이나 1학년 겨울방학이나 2학년 때 바쁘시더라도 공모전 한두 개씩 꼭 참가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만약에 본인들이 졸업하고 시간이 뜰 것 같으면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산학협력이나 취업 특강 같은 거 꼭 참여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질문이 있어요. 네. 혹시 교내 공모전도 도움이 되나요? 교내 공모전을 제가 참가해 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어떤 종류의 교내 공모전인가요? 그 학교 엠블럼 네, 그거 많은 도움 됩니다. 왜냐면은 그게 당선되면은 진짜 엄청 큰 자산이 되는 거고 당선이 안 되더라도 그거 참가해봤던 경험 자체가 이력서에 한 줄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고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브랜딩 파트로 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 스킬 올리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터레스트 찾아보고 30개 깔기 그거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입학했을 때 툴을 굉장히 못 다루는 편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툴 공부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딱 50분 돼가지고 몇 줄만 하시고
혹시 더 이상 질문 없으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좋은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